세계경제포럼의 2023년 퓨처 오브 잡 리포트에 따르면 반복적인 서류 작업 직종 등은 가까운 미래에 절반 가까이 사라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여기서 가까운 미래란 10년, 20년이 아닙니다. 5년 내에 벌어질 일들이란 거예요. 보통 사무직이라 말하는 서류 노동의 형태가 사라진다고 예측한 것인데요. 이는 쉽게 말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해야만 하는 작업과 인간이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일을 제외한 중간 부분의 노동이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인공지능으로의 인력 대체는 시간 문제임을 많이들 실감한다고 합니다. 이 속도라면 제 직업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침묵의 일자리 킬러라고도 불립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자각을 하고 나니 신기함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을 단지 AI가 내 직업을 대체한다는 재앙의 관점으로 보면 답이 없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경쟁 구도가 한번 크게 뒤집혀서 리셋이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출발선에 설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AI가 상용화되면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들이닥친 문제는 크게 두 개로 압축됩니다. 첫째로 인간이 학습하고 숙련하는 속도가 무의미할 정도로 기술의 발전 속도가 터무니없이 빨라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둘째로 지금의 직업과 기술이 언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지 예상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혁신의 주기가 너무 빨라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해나가야 할 학습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100%에 가까운 직업 숙련도를 가질지 이 고도화의 관점은 리스크가 너무 커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준비해서 뛰어들었는데 그 산업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다는 겁니다. 때문에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내 분야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현대 트렌드에 맞는 기술을 최대한 빠르게 학습 시도하는 것, 새롭게 탄생하는 기술에 대한 경험을 선점하는 것이 경쟁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질문 드릴게요. 그럼 제가 지금 공부하는 거 다 쓸모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몇 년을 공부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바뀔 거라니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도 해지 학생의 당황스러움에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학습 패러다임이 뒤바뀔 것이란 전망은 사실 현대에 와서 새롭게 탄생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1985년 로버트 스탠버그의 지능 삼원론 등을 통해서 예견된 수순이라고 보는 게 더 올바른 해석일 것 같아요. 현재 AI는 인간 지능의 세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를 대신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부러워했던 암기 잘하는 능력, 빠른 연산 능력이 대표적입니다. 더불어 어떤 영역이 점차 대체될 것인지 조금이라도 예측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능의 속성을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3원 지능 이론은 성분 요소적 지능, 경험적 지능, 맥락적 지능 세 가지가 결합되어서 성공적 지능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개념인데요. AI가 가장 늦게 대체할 지능은 맥락적 지능이라고 예측됩니다. 이 세 가지 지성을 AI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분 요소적 지능이란 간단히 표현하면 정보를 얻고 과제 해결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AI가 가장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분석적 사고 영역이에요. 전통적인 정보 수집 및 연산 작업은 인간이 이미 건드릴 수 없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매우 특수한 작업이 아니라면 말이죠. 두 번째, 경험적 지능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창의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글쓰기나 논리 맥락을 파악하는 언어 모델 GPT가 가장 성공적으로 상용화가 되어버렸죠. 이 지능의 핵심은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정보들을 조합해서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나 결합하고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조합의 수준이 그림이나 시와 같은 예술의 영역마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맥락적 지능이란 건 대체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닥친 현실 상황에서 지식을 활용하고 맥락에 맞게 응용하는 지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마당에 비가 와서 흙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이런 건 휴머노이드가 탄생하더라도 사람이 바로 삽으로 퍼서 메꾸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흙구덩이를 삽으로 메우는 작업은 단순한 물리적 활동이지만 따져보면 다양한 변수가 있어요. 흙의 양, 깊이, 땅의 경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요. 미관적으로도 주변 땅하고 비슷해 보이게 메꿔야 두 번 일을 안 하게 됩니다. 논리와 연산보다는 맥락과 응용의 해결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단순한 작업뿐 아니라 사람의 시시각각 변하는 욕구나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니즈들은 인간이 직접 현장에서 맥락을 이해하고 눈치껏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분위기나 눈치 같은 감각적 맥락 또한 AI가 학습하기가 까다로운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인간 중심의 상황에 맞춘 시스템이나 제품, 서비스를 설계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다른 사람이 뭘 관심 있어 하고 싫어하는지 공감을 못하니까요. 그만큼 사람의 기능이나 역할, 능력 이전에 사람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해지는 미래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이 현실성 있는 이유는 인공지능이란 건 최대한 인간 존엄성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 규칙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때문에 인간 지성의 많은 영역들이 점점 인공지능의 대체가 될수록 이에 비례해서 인간 본연의 가치,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그 개념이 점점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전제 안에서 미래의 방향성을 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인간의 1번, 2번 지성이 기계에게 대체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 말고는 점점 AI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산업이 변화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으로 표현드렸지만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시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 여러 공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한 후 금형을 제작하고 재료를 가공하여 조립해야 했습니다. 금형 제작만 해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변경 사항이 생기면 그 과정 전체를 다시 거쳐야 해서 수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소규모 제품이나 복잡한 모양은 제작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팅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중간 공정을 엄청나게 단축시켰습니다. 디자인만 완료가 되면 3D 프린터로 바로 출력하여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수정도 간단하고 쉽게 재출력할 수 있어 과거보다 유연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이란 걸 제품 차원에서 보면 상품 기획과 결과물의 평가 보완, 이 두 개의 요소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 기획과 결과란 건 결국에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고객이 얼마나 만족했는가의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맥락적 지능의 시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물 제품만이 아닌 산업 전반에서 획기적인 중간 공정 단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단축된 그 공정이 내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주제를 압축 정리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정리하자면 AI와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는 두 개의 학습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꼬린 지점을 보고 맹목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학습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필요성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중한 선택보다 과감하고 빠른 선택이 필요할 것이고요. 경주마 같은 일직선 학습보다는 주변의 변화를 알아채고 맥락에 따라 지식을 연결하는 인간 본연의 학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을 수단과 도구로 보는 것은 더 이상 효율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게 될 겁니다. 더 뛰어난 수단과 도구이면서 24시간 일해줄 AI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람 본연의 가치와 개인이 가진 세계관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래의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걸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을 배워라 하고 몇 개를 짚어줘야 시도라도 할 텐데 불안해지기만 했어요. 혜지 학생이 어떤 답답함을 이야기하는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목표를 정하고 거기 몇 년이고 투자하는 방식이 오히려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누구에게도 보장된 미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리셋된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불안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는 맥락을 알고 현재 트렌드를 경험해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경쟁력이 됩니다. 지금은 뚜렷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학습 방식 자체가 현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안정적인 무언가를 찾아야만 한다면 이런 전략도 있을 거예요. 시장의 전체 파이가 작은 산업이나 혹은 꼭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산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AI나 로봇 대신 현재 기술대로 놔두는 게 더 이득인 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 회수가 안 되는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AI가 단기간 내에 대체하기 분명히 어려운 직종도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소믈리에나 파인다이닝은 단지 술의 알코올 도수나 영양적 관점에서만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의 감정이나 상황에 맞춰서 심상적 가치를 주는 직업에 가깝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나 재활치료사 또한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서 섬세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학습의 패러다임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이미 존재하는 분야의 학습 방향성조차 AI가 최단 경로의 학습 코스를 제안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대신에 일단 내 직업, 내 경험을 어떻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지 AI 모델들을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수록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포와 거부를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함께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만 있다면 큰 기회가 됩니다.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하고 싶은 분은 구독해주세요. 건강하고 당당한 지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드리며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